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어를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차이나 코드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자리를 빛내줄 분들을 모셔야겠죠? 중국어가 안 되면 페이 라오실. 네, 페이에 나와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모스쿨에 폐해를 끼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저는 정말 근데 정말 진심으로요. 여기 계시는 이 두 분 MC분들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중국어가 안 되면 페이 라오실이 떠오르게 네, 좀 같이 공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할 때는 항상 너무나 덕분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분 나오셨습니다. 완전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 이한영 씨 안녕하세요. 샤이닝 스타. 저 약간 아이돌 준비 안 되셨어요 이거.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네. 심쿵. 샤이닝 스타 이런 거요. 괜찮지 않나요, 샤이닝 스타? 괜찮네요. 네. 앞으로 차이나 코드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에게 소통하는 그런 MC 한심이 되겠게요. 네. 그동안 저희가 중국어도 열심히 배웠지만 네.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좀 중국을 상징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 빨간색 사람 많다. 맞아요. 인구. 인구. 맞아. 판다. 뽀뽀이로. 뽀뽀이로. 오늘 옷도 좀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판다 사랑이 남다른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판다가 나타나서 화제라고 합니다. 아 진짜로 뭐 가장 큰 판다? 네. 약간 뭐 자이언트 판다 뭐 이런 거 키가 좀 뭐 먹은 거 많아서 뭐 키 많이 커졌나요? 뭐 그런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사진으로. 아하. 아 이거 그 동물 판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살아있는 판다 아니네요. 네. 뭐죠 이거?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딱 판다 모양으로 네, 보이잖아요.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사진 한 장인데요. 바로 중국 산시성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예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일반 태양광 발전소랑 다름이 없는데 네.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판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아 진짜 이 그 사진만 봐도 규모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해 보이는데 네, 맞아요. 중국 사람들이 판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네요 또. 네, 맞습니다. 각기 다른 빛을 띠는 태양광 패널을 다 혼합 배치해서요. 저렇게 팬더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행기에서 봐도 딱 눈에 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디자인 누가 한지 아세요? 그 뭐 유명한 나라에서? 사람인가요? 나라에서? 뭐 어떤 건축가가 했겠죠. 뭐 디자이너라거나. 바로 고등학생이 직접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고등학생. 놀랍네요. 네, 너무 네. 신기하죠. 네, 이렇게 판다 발전소가 세워짐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중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동물인 만큼 이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진짜 주요 도시에 요새 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 뭐 맞아요. 대기 오염이라거나 뭐 몸살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 중국이 약간 그런 친환경 분야에서 또 이제 선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판다 발전소가 모두 완공이 되면 향후 25년간 100만 톤의 석탄 소비를 줄이고요. 와. 네, 274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중국의 환경 오염이라는 숙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시작해 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大家好，我是你们的好朋友朱利安。 와. 各位晚上好，我是黄宝梅，欢迎收看。谢谢薛一健，薛一健。 아니 줄리안 씨 손목 네. 시계도 없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상황극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 바로 써먹으려고 작정하셨네. 아, 똑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지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옆에 솔직히 말하면 그
바로 옆에 자리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뭔가 좀 압박감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가만 네, 보니까 줄리안 씨가 약간 라오반 앞에 있는 그런 꽁투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자리가 되게 좋은 게 왜 네. 모범생들은 가장 첫 번째 줄에 앉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럼요. 아, 너무 기분 좋네요. 네, 밝게 웃으셔야죠. 네, 우리 줄리안 씨가 그동안 자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래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오늘은 위로 차원에서 딱 그 쇼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하면 정말 근사한 오프닝 멘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거든요. 나이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星期五晚上11点星期五晚上11点星期五晚上11点 완전 저녁 11点 아, 바로 그럼 뒷자리 배우거나 11시. 그렇죠. 星期五晚上11点大家欢迎收看中国密码大家欢迎收看中国密码大家 따사. 아, 환희 이거 쇼칸 아. 中国密码 그걸 이렇게 읽기만 하면 굉장히 근사한 문장이 돼요. 어때요? 느낌 어때요, 한경 씨? 아 되게 약간 중국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 같아서. 네. 그럼 저랑 같이 해볼까요? 해볼까요? 제가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을 따로 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星期五晚上对， NG 다시. 星期五晚上11点 따사. 환영 시오칸 중국 미마. 아 멋있다. 아, 있어 보이는데요? 팀워크 좋네요. 아, 있어 보이는데요? 팀워크 좋네요. 星期五晚上11点 따사. 환영 시오칸 중국 미마. 아 멋있다. 멋있다. 탐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네. 분위기를 살려서. 星期五晚上11点，大家欢迎收看《中国密码》。 와. 샤이니스타. 이제 우리 중국어 오프닝이 정말 이렇게 다채로워졌습니다. 역시 맞아요. 차이나 코드는 감동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감동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간 묻고 답하는 게 했었는데요. 방금 줄리안 씨가 했던 现在几点 살짝 느끼했어요. 조금 담백하게. 아. 现在几点现在几点 약간 힘을 빼고 点 现在几点 한 번 더 现在几点 쓰면 되고요. 点 맞아요. 기억 좀 빼주세요. 하고 부탁드려요. 담백하게 무게를 좀 빼고 点 아까 잘 안 빠지네요. 点 이렇게 말고 点 点 네, 点现在几点 现在几点 네, 그럼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우선은 시간에 해당하는 시에 해당하는 点 그다음에 몇 30분이다. 반이다. 그렇죠. 자성으로 반. 그리고 몇 분? 번. 팬. 팬. 반 일성으로 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간은 点 点 반은 반, 반. 부는 팬. 반 너무 좋아요. 반. 그리고 하나 조금 힘든 거 있었죠. 우리 1쿼터, 3쿼터 나와가지고 이커. 2컷 그게 15분이었고요. 45분의 경우에는 쌍컷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임의로 시간을 좀 드려볼 테니까 중국어로 바꿔볼까요? 2시 2시. 两点 그렇죠. 탈락. 两点 네, 아. 사성 탈락. 两点 사성 탈락. 两点 그렇습니다. 2시 어렵네요. 2点. 그럼 2시 반. 2点半. 너무 좋아요. 근데 반은 사성으로 반. 그렇죠. 2点 네네, 반. 반. 2点 반. 한경 씨도 시간 하나 줘보세요. 4시 45분. 4시 45분. 4点 4点. 3课 오,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4하고 10하고 조금 구분이 힘들죠. 네. 1, 2, 3, 4点이고요. 네, 10은 10시. 네. 4는 4시. 4点 네. 3컵. 4点 4点 그러면 4点 3컵 하면 돼요. 4点 3컵. 자, 좋습니다. 이제 시간을 너무 잘 말하니까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 네. 몇 초까지 나오는 거면 제가 한번 반칙인데. 문장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페이스한테 먼저 저요? 네, 해보도록 저요. 하겠습니다. 老师，中国密码这节目几点开始？老师，中国密码这节目几点开始？晚上11点开始。晚上11点开始。 아, 대충 몇 며칠 시작하냐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대충 며칠 시작하냐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눈치 그래서 뭐 주는 거. 11시 시작한다. 와, 잘하시네요. 네. 눈치를 맞췄습니다.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시는 두 분이죠. 네. 老师，中国密码这节目几点开始？晚上11点开始。啊晚上11点开始。 啊， 우리
우리 이제 시간 말하는 건 배워봤으니까 네. 하루 일과를 중국어로 말할 수 있게 공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새로운 내용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는 9시에 출근해 라는 문장을 배워봤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我9点上班我9点上班그렇죠. 그럼 이 패턴에 맞춰서 몇 시에 뭐 하는지만 넣으시면 돼요. 아, 무엇을 그럼 네, 지으니까? 내가 몇 시에 뭐 하는지.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하루에 뭐부터 출근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직장인들? 근데 일단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 아닌가요? 그렇네요. 아, 아침에 기상부터. 일어나야 제일 힘든 거.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네. 일어나는 거는요, 중국어로 뭔가 힘든 걸 담아서 起床, 起床, 起床. 맞아요. 이 느낌입니다. 起床. 맞아요. 네, 그렇죠. 치가 일어나다라는 뜻이고요. 기상하다 그 글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아, 거예요. 촤ang은 침대예요. 그래서 기상 그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起床. 起床 起床. 起床. 그러면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너 몇 시에 기상하니? 너 몇 시에 일어나? 라고 하려면 너. 你几点起床？ 맞아요. 잘한다. 你几点起床?你几点你几点起床？ 이상한데요? 다시 한 번만. 제가 먼저 해볼까요? 你几点起床, 줄리안? 我起床。 몇 시에 일어난다? 我10点起床。 起床. 그러면 줄리안 씨도 보미 씨에게 한번 몇 시에 일어나는지. 니너? 민어로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시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것도 뭐 요령인 거죠. 인정? 네, 인정. 알겠습니다. 네. 我9点起床. 起床. 네, 니너? 와, 되게. 어떻게 자연스러웠어. 네. 我8点半起床 8시 8点 30분. 그렇죠. 두 분 다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잘 하시니까 네. 제가 색다른 표현 또 다른 표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가 아침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네. 네. 吃饭. 그쵸? 오, 吃饭. 아침밥을 먹다를 吃早饭해서 진짜? 먹다 아침을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吃 早 자오판. 자오판. 우리 자오샹하오 할 때 자오 배웠잖아요. 네네. 吃자오판. 吃早饭. 그렇죠. 저녁은 이제 완창이잖아요. 원래 완창하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완판? 오, 이거예요? 예리하신데요. 완판? 저녁밥을 먹는 거는 吃晚饭이 되겠죠. 아, 吃晚饭. 정말 예리하시네요. 그럼 제가 두 분 잘 하시니까 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네. 줄리안, 네. 你几点吃早饭? 아, 몇 시에 밥을 먹냐고? 근데 그 밥 아침밥. 중에 早饭. 아침밥. 그렇죠. 아침밥. 잠시만요. 힘들다. 我 몇 시에 밥 먹는다? 몇 시에 밥 먹는? 我10点10点吃吃아침밥? 早饭。 그렇죠. 我10点吃早饭. 早饭. 시작. 我我10 10点吃早饭. 그럼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또 보미 씨에게 질문. 니더? 니呢? 我不吃早饭. 我不吃早饭. 안 먹을 수도 있죠. 늦게 일어나서 못 먹을 수도 약간 있고. 뭐가 좀 이게 먹는 거 질문 하기 같은데, 싫었던 그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중국어를 배울수록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 빨리 습득하는 거 맞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니너와 네. 보시면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오전 일정은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간중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럴까요? 먼저 줄리아는 아침 7시에 일어나는다. 네. 몇 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10시. 저 7시에 합니다. 네, 항상. 아, 다시 예. 바뀌었어요. 10시. 아니요, 10시예요, 10시. 네. 10시요? 네. 그러면 줄리아 10点起床. 맞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고? 줄리안이 10시에 반에 일어나면 갑니다. 밥 먹나? 10시 반에 먹습니다. 10시 반에 먹습니다. 11시에 먹으면 안 돼요? 지금 10시 37분에 먹습니다. 안 먹어요. 10시 37분에 드신다고 네, 하네요. 37분에 먹습니다. 10시 30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네요. 네, 10시 10시 37분 에. 37분이요. 네. 그러면은 10点37分吃早饭. 됐어요. 오, 아침 오래 먹었네요. 그리고 네. 출근은 몇 시에 하실 거예요? 11시 23분에 합니다. 네. 출근은 11시 23분에. 되게 이상한 회사예요. 그렇죠. 네. 건수가 조금 그러네요. 네. 지각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 지각입니다. 네. 네, 지각이지만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네. 됐어요. 알았어요. 몇 시라고? 11시 23분? 네.
너무 가혹하다. 11시 23분. 12点 11点11点 23반 출근. 上班 네, 출근이 오래 와. 걸리죠. 네, 집 멀어가지고 집이 너무 좋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던졌는데 그러면은 잘하셨네요. 줄리안 씨가 제 일정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복수의 시간이다. 네. 그리고 대본이 동희 씨. 없었는데. 네. 마음에 네. 지니 치추아 저는 일단은 8시 45분에 일어나실 거예요? 네. 아, 예. 오케이. 그럼 황마음에 8시 45분? 네. 8点 바디엔 45분? 그럼 산커. 오. 일어난다. 시주안. 맞았죠? 네, 맞아요. 시주안. 그리고 10시 51분에 밥을 먹어요. 아까 안 드신다더니 아까 안 먹는다고. 네. 不是叫 하부츠 不是 자반. 아침은 꼭 예. 든든하게 먹고 시작해야죠. 아, 不是 그러면- 早饭 10시 51분에 밥을 먹어요. 你不是早饭 황밤에 예, 안 먹습니다. 아쉽네요. 출근이라도. 출근 그러면 응. 11시 嗯 29분에 是一天 출근합니다. 是一天我是 29분? 29분. 29분 29분 29分上班 이렇게 복수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네. 보통 우리가 복습 아니고 복수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복수의 시간. 네. 보통 이렇게 샹판 하면 뭘 하죠, 보통? 샴pan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공주와. 공주. 들어가서 시아빵. 아, 너무 슬픈데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직장인들의 직장에서의 하루 나- 일과의 꽃. 바로 하루 일과의 꽃. 아마 점심밥. 그렇죠, 그렇죠. 점심밥. 점심밥입니다. 네. 점심밥 먹는 거는요. 아까 우리 아침밥은 早饭, 짜오판. 저녁밥은 완판. 완판이 점심밥은 빨리 눈치 보면서 우우 먹어야 되니까 우판. 반. 다시 한번 아침밥은 早饭, 짜오판. 저녁밥은 완판. 완판. 점심은 우우 슬프게 우판이에요. 우는 뜻 무슨 뜻이에요? 오후란 뜻이에요. 네, 낮 오자거든요. 낮 오자라서 낮에 먹는 밥. 그래서 낮밥. 낮밥이 점심밥이에요. 네. 그러면 점심밥을 먹는 건 어떻게 할까요? 吃 우판. 그쵸? 吃午饭. 그럼 8시쯤에 먹는다 그러면 그럼 我们12点吃午饭. 그럼 我们12点吃午饭.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제 이쯤 되니까 직장인의 하루가 조금 정리가 되네요. 네. 한번 더 해주세요, 정리.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7点起床 일반적인 직장인들. 네, 네. 7点起床 7点半吃早饭 9点上班 네. 工作 또 일해야죠. 일하고 그 다음에 12点吃午饭 그때 점심 먹죠. 또 뭐 하죠? 그리고 6点下班 맞아요. 네. 네. 친구를 좀 한번 만나볼 아, 거예요. 친구. 퇴근을 좋아요, 좋아요. 친구 만나는 거. 그러면 중국어로 그쵸. 찌엔 벙요를 할 텐데 약속 잡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천천히 네네. 해볼게요. 친구 만날 때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디엔 배웠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친구한테 너 오늘 시간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 찐텐 니요 찐마?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있냐고. 네, 시간 있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초급자분들이 다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밥도 막 해요. 이렇게 하면 맞아. 맞아. 네, 이 백구 맞아요. 많아. 본인들끼리 답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데요. 방금 배웠던 디에는요. 어클락의 역할만 할 수 있고 타임의 역할은 할 수 없어요. 영어 그래서 잘하시는데요? do you have some time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시간 아니고. 그때는 한국말 그대로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걸 중국어로 옮기면 시간이 时间이에요. 时时间그게 시간. 시간. 그러니까 어클락하고 타임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너는 시간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时间吗? 그렇죠. 라고 你有 물어볼 때. 时间吗? 그렇죠. 맞아요. 찰나를 놓치지 않고 네. 없어요. 몇 번을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찌아빵 해야 돼요. 아, 찌아반이에요? 회사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야근.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你有时间吗?
你有时间吗? 그럼 보미 씨 이제 我很忙 그 전에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철벽. 没有.我没有时间. 我没有时间. 네, 我没有时间.我没有时间.我很忙.我很忙. 我加班. 네. 이거 할 때 네이티브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시젠이 이제 그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네. 저녁 시간 되세요. 이라 그러면 그럼 今天晚上? 완상. 오늘 저녁. 그럼 또 도전? 네. 도전. 도전. 你有时间吗? 또 도전. 我有时间. 아, 드디어. 사라라. 그럼 약속을 잡으려면 정말 디테일한 시간을 잡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 8시에 좀 보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미 씨? 오늘 저녁 8시에 보자. 8시요? 我们今天晚上8点见吧. 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니 우리가. 8시 바쁜데. 아, 8点 没有时间. 네, 8시 제가 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네요. 네. 이렇게 유일하게 시간이 있었는데 8시에 또안 돼야지. 네. 근데 이 문장 다시 한번 잘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我们今天晚上8点见吧. 같이 해볼까요? 我们今天晚上8点见吧. 요거를요, 잘 정리해보는 거예요, 블럭처럼. 我们今天晚上8点见吧를 한국어랑 그대로 순서로 쓰시면요. 한국어 순서 我们 우리 今天 오늘 晚上 저녁 8点 8시 见吧 만나자가 돼요. 어순이 어때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어 글자 어렵다, 어순이 한국어랑 너무 달라서 그렇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핑계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아, 그때 그러면- 변명은 끝? 네, 이 변명은 이제 끝나고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7点起床 7点半吃早饭 9点上班 네. 工作 12点吃午饭 工作 일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6点下班 8点跟朋友见面 그렇죠. 네. 친구를 만나고. 네, 이제 친구 만나서 밥까지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고 자면 하루가 끝이겠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집에 가서 쉬고 자면 하루가 끝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자는 걸 속성어로 익혀볼게요. 집에 가는 거 回家 回家 한 번 더 回家 回家 쉬는 거 休息 休息 이거 배웠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자는 거 睡觉睡觉睡觉睡觉 한 번 더 집에 가는 거 回家 回家 쉬는 거 休息休息 네, 자는 거는 睡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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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줄리안 씨가 퇴근 후 시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기 그 대본으로 적어주셨으니까 제가라고 써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예. 그럼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6시에 한번 퇴근을 해볼까요? 네. 네. 我6点下班 좋습니다. 그럼 8시 친구 만나볼까요? 8点 그러면 见朋友 밥도 먹어요. 밥도 먹어요? 그럼 我们吃晚饭 좋습니다. 10시쯤 집에 갈까요? 네. 10点回家 그렇죠. 回家. 좀回家. 쉬시고 休息 쉬오시. 12시쯤 주무실까요? 아, 그럼 11点 그럼 쉬는 거 쉬었죠? 맞아요. 그쵸? 11点 11시고 우리 12시에 잘 거니까 12点 12点睡觉. 12点睡觉 맞아요. 12点睡觉까지 보셨습니다. 아, 그럼 금요일에 이게 그 좀 더 중요한 일과가 추가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특별하죠. 네, 뭐 좀 파리 이런 거 없어요? 금요일 11시 빠졌어요. 파티 타임 있잖아요. 네. 중고미마 타임. 네, 중국어미마 네, 사진 칸 중고미마. 맞아요. 11点看中国密码. 네, 네, 시긴 칸. 알아서 자동이시네요. 역시 네, 금요일 파리 타임. 일어나는 거는요. 중국어로 뭔가 힘든 걸 담아서 起床, 起床, 起床. 맞아요. 이 느낌입니다. 吃早饭 해서 진짜? 먹다 아침을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몇 시에 기상하니? 너 몇 시에 일어나? 라고 하려면 너 几点起床? 맞아요. 잘한다. 你几点起床? 잘한다. 你几点起床? 줄리안, 네. 你几点吃早饭? 아, 몇 시에 밥을 먹냐고? 근데 그 밥 아침밥. 중에 早饭. 아침밥. 그렇죠. 아침 줄리안, 네. 你几点吃早饭?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를 자랑하는 우리의 차이나 코드. 오늘의 비즈니스 중국어 한마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쌤 오늘은 어떤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회사 동료들 쭉 보다 보면 꼭 되게 멀리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정말 막 지옥철을 타고 힘겹게 회사에 오는데요. 아마 이분들 아침 식사도 못 하셨겠죠. 자, 이런 분들 힘겹게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자오판마 그렇죠. 아침밥 먹었어요? 그럼 제가 맞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你早上几点起床?早饭呢? 네, 조금 더 빨리 읽어볼게요. 네. 你早上几点起床?早饭呢? 너 몇 시에 일어나는지 네. 그리고 밥은?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역시 리스너. 차이나 네. 코드. 그럼 이거 한번 상황극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지금 멀리 사는 저희 서천에 사시는 네. 충청도 서천에서 네. 줄리안이 매일 서울까지 지금 출근하느라고 기차 타고 너무 힘들어요.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걱정을 담아서 아유 우리 줄리안 아침에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니? 밥은 먹고 다니니? 注意啊，你早上几点起床？早饭呢？ 그렇죠. 자오판너. 我早上5点5点 아침이 너무 멀어서 我不吃早饭5点5点 아침이 너무 멀어서 我不吃早饭我不吃早饭 그리고 아침은요? 我不吃早饭 아, 아침을 못 먹어요? 어떡해. 그러면 이 뿌칠 자오판 말고요, 한경 씨. 네. 더 좋은 표현으로 제가 아침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그렇죠. 표현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没有时间吃早饭.没有时间吃早饭. 아, 아침 먹을 시간이 없다. 맞아요. 没没有有时间.没有时间 시간이 없어서. 吃早不早饭饭。注意啊，你早上几点起床？早饭呢？我早上5点起床 해도 안 떴어. 没有时间吃好饭没有时间吃好饭早饭 네, 아, 이 얘기 너무 슬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슬프네요, 눈을 못 정말. 마주치겠어요. 네. 没有时间吃早饭 매우时间吃 자오판이라고 했었는데 자오판은 볶음밥이고요. 우리는 아. 아침밥. 没 네. 有时间吃炒饭吃炒饭 볶음밥이고요. 우리는 아. 아침밥. 그 너무 좋네요 아, 일부러 하시거든요. 네. 볶음밥 그냥 맨밥만 드셨군요. 네. 아침밥은 早饭이에요. 早饭. 네, 그러면 이 문장 早饭. 다시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你早上几点起床?你早上几点起床?早饭呢?早饭呢我早上6点起床.我早饭6点起床 줄리안 5시였죠? 네. 我早上5点起床.我早上5点起床没有时间吃早饭.没有时间吃早饭 한 번 더. 没有时间吃早饭.吃早饭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정말 직장인 여러분한테 유용한 표현들 정말 많이 배워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옆자리에 있는 동료분들 그리고 상사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표현을 배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네. 老师,我们要不要休息一点? 아, 맞아요. 我们要休息. 네, 이런 거 들리죠? 我们要休息. 쉬자고요. 네. 맞아요. 쉽시다, 우리.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머리 쓴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하신 오늘 페이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老师.你早上几点起床?你早上几点起床?早饭呢?早饭呢我早上6点起床.我早饭6点起床没有时间吃早饭.没有时间吃早饭没有时间吃早饭. 吃早饭 좋습니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줄리안 씨는 이 시간에 알아본 중국 기업들 중에 특히 네.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을까요? 되게 많이 기억나는 게
저는 왕왕이라고 그 약간 쌀거리가 만들었던 네. 회사랑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도 탔던 그 고급차 있잖아요. 홍치. 그 차도 기억났는데요. 그러시군요. 그거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보미 씨는 저는- 어떠셨어요? 저는 좀 하이얼이라는 기억이 남는데 하이얼. 막 냉장고 막지 네, 그 그거. 세탁기 고장 접수가 많은 지역에 가보니까 세탁기에 고구마를 이렇게 맞아요, 돌리고 있어서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아예 고구마 세탁기를 출시했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재밌었죠. 네, 오랜만에 이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하이얼과 뭐 이런 경쟁 대상인가요? 네. 이번에? 뭐 아무래도 경쟁 브랜드라고 해도 되는데요. 일단 중국에는 가전제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한 1위부터 10위까지 쭉 봤더니 하이얼이 종합적으로 보면 1위고요. 그 다음으로 그얼리 띠엔치라고 거리전자라고 직역할 수 거리전자. 있겠고 세 번째가 메이디라는 브랜드가 있고 5위에 삼성, 또 7, 9위에 일본 제품들이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신 기업 중에 중국의 3대 백색 가전 브랜드가 다 들어있어요. 하이얼, 그리고 메이디, 거리전자가 탑3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메이디라는 기업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혹시 메이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생소한가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요. 네. 중국에서 많이 유명한가요? 네, 저는 이제 뭐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제품으로도 많이 보긴 했지만 제가 좀 놀랍게 보고 있는 거는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메이디 기사들이 꼭 이렇게 한 토막씩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기사들 보면 다 좋은 소식들이에요. 뭐 어떤 제품도 시작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연구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뭐 맞아, 이런 맞아, 것들 많이 볼 수 있을 때 차곡차곡 계속 인지도 자기들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광저우에 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냥 TV로 일단 되게 많이 먼저 봤거든요. 광고를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호감이 딱 생기고 있었는데 백화점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이나 하고 집에 와서 에어컨을 딱 틀었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우리 집에 메이디 에어컨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브랜드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에어컨 끄고 켰다가 그냥 되게 좋구나 해서 나도 에어컨에 관심을 들여 딱 봤더니 그 메이디라는 딱 글자 두 글자가 있어서 아, 이 집이 좋은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가전제품으로 잘 알려진 메이디가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물류산업 분야에도 두각을 네. 나타내고 아, 있다고 진짜? 하는데요. 네, 단순히 가전제품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보미 씨,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잘 들어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기업 리포트 먼저 함께 하시죠. 이름 메이디, 1968년 출생. 최근에 나온 기업들 중 유일한 중년 기업. 그렇네요. 아, 조상격이었던 마오타이주를 제외하고는 맞아요, 말이죠. 하긴. 어쨌든 광둥성에 설립된 메이디는 처음엔 유리병과 플라스틱 뚜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불과했습니다. 네. 26살이 된 메이디의 허샹젠 회장이 마을 주민 23명과 함께 세운 기업이었는데요. 당시 초기 자본금은 5천 위안, 하나로 90만 원 남짓한 금액이었습니다. 와. 마을 Small 주민들과 workshop in 제약용 southern 유리병, China's 플라스틱 Guangdong 뚜껑을 만들어 province. 오던 어느 날 허샹젠 회장은 다른 사업 분야에 눈을 돌립니다. 그가 살던 광둥성은 매우 더운 지역. 1980년도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작전은 성공.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가전업체들을 인수하며 덩치를 키워가는데요. 네. 1993년도엔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중국마을 공동체 기업 1호 상장사라는 기록을 갖게 되죠. 와. 1990년대 초에는 메이디 외에 춘난, 화바오 같은 중국 토종 기업들도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요. 네.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허샹젠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한 팡홍보. 덕분에 2009년 메이디의 창업자인 허샹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평사원 출신인 팡홍보 회장을 메이디 수장으로 임명하는데요. 입사 후 불과 17년 만에 그룹 최고 지위까지 오른 팡홍보 회장에 대해 사람들은 로켓을 타고 올라온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팡홍보 회장은 전략도 공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에어컨 판매 전략에 대해 일대 변신을 시도한 건데요. 전국 인력 시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마케팅에 경험 있는 고급 인재를 끌어모아 마케팅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전국 각지로 파견시키죠.
당시만 해도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낮던 시기여서 메이디의 전략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메이디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에어컨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독보적인 에어컨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완전한 대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메이디. 플라스틱을 만들던 공장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제품 브랜드로 성장시켰던 그 시간들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쭉! 아, 네, 들어보니까 이름이 되게 귀여운데 뭔가 좀 되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느낌이 좀 그러네요.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도 뭔가 좀 예일하게 그 딱 기회를 잡고 그리고 먼저 좀 약간 이런 기회겠다라는 생각 좀 있었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성공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항상 에어컨이 있었고 그걸 성공시킴으로써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아직도 제일 유명한 가전제품이 에어컨인 건가요? 네, 메이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어컨 시장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얼, 그얼이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메이디가 네.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카피, 광고 카피 문구에서 이에 이두띠엔이라고 해서 절전 모드가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강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가전제품은 전기세가 다 걱정이잖아요. 네. 그 걱정되는 포인트를 잘 노려서 판매가 점점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메이디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메이디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미적, 미학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메이 혹시 바오메이하고 네, 그 네, 아름다울 미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저희가 바로 이 회사의 가치관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다음에 진짜로 모델로 써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추천을 빨리 해야겠어. 대륙에 진출해야겠어요. 중국어부터 열심히 배워서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가전제품 이제 탑 3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뭐 메이디, 네. 하이얼, 그 마지막 누구죠? 그 거리 띠엔치라고 거리전자라고 있어요. 거리 찐찐. 네, 거리전자. 거리. 네. 아, 그럼 그 기업들끼리 뭐 경쟁이 많이 치열한가요? 일단 종합적인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하이얼이 당연 1등인데요. 네. 하이얼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인지도 측면이나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네네. 브랜드라고 아,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어리 TNC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술력이 좋지 않아서 좀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하다가 아니야,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야 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기술력에 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메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스마트한 가전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마케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메이디가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았는지 키워드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굴러오는 돌은 박힌 돌을 빼낸다. 이 뜻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메이디가 제품마다 경쟁사가 좀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알아봤던 그 하이얼 전자 있잖아요. 네네네. 냉장고와 세탁기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중이라고 하십니다. 희열원. 네, 메이디가 2004년에 이 냉장고와 세탁기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인데요. 그때는 이미 하이얼의 세탁기와 냉장고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네, 이미 늦은 진출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M&A 전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링그룹, 롱스타그룹, 그리고 크고 작은 가전제품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몸집을 계속 키우는 거죠. 네, 사실 크기로 밀어붙이는데 장사가 없겠죠. 네. 메이디는 인수한 기업들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저가로 제품들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하이얼이 1위이긴 하지만 네. 지금 메이디가 3, 4위로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 2위를 다투는 그어리디엔치나 아니면 하이얼 같은 경우에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죠. 네. 그런데 경쟁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경쟁도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둘, 불꽃 튀는 에어컨 전쟁 발발입니다. 네,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부분이 바로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업체들끼리 눈치 작전이 진짜 엄청나다고 합니다. 메이디하고 특히 그 거리 전자의 눈치 싸움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름만 되면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두 그렇겠네요. 브랜드가 막 파이팅이 넘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메이디가 승승장구를 하자 거래전자가 약간 조급해져서 수를 둬야겠다 싶어서 무리수를 두고 말았어요. 어떤 네, 바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도 좀
뭐지? 오버스러운다는 정도로 3일 만에 15만 대 판매, 시장 점유율 81%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81%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 집에도 들잖아요.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명 중에 8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구로 조금 강하게 해서 무리수를 뒀었죠. 네. 진짜 그냥 해도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뭐 51%라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네. 81%는 좀 많다 싶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냥 그만큼 약간 메이디의 파워가 두려워서 그랬나 보다. 조그만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이 반면에 메이디는 기업 리포트에 나온 내용만 봐도 단순히 판매만 하는 방법에서 마케팅 판매로 전략을 변화를 한 게 가장 큰 성공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에어컨 판매 매장마다 홍보 인력을 파견시키는 방법까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디는 자기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점점 인지도와 또 판매, 종합적으로 점점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는 거리전자보다 약 13% 높은 시장 점유율로 메이디가 앞서게 돼요. 네, 근데 이 두 기업의 경쟁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서로 그 막 묻고 뜯고 이제 막 물고 물리는 그 특허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좀 머리 아픈데요. 소송까지 나오면 그쵸.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과 애플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에어컨 부품 중에 충류팬이라는 그런 게 있대요. 네. 근데 이 에어컨 기술의 이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이 충류팬이. 근데 바로 이 충류팬 발명 특허를 서로 침해했다면서 일단은 메이디가 거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예요. 네. 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거리전자가 메이디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또 낸 적이 있거든요. 복잡하네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되게 다들 선의의 경쟁으로 좋게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무래도 두 기업 모두에게 이미지에 좀 타격이 그러네요. 많이 가게 됐어요. 네, 진짜 거리전자 이름부터도 좀 특이한데 네. 거리 뭐 우리 알고 있는 거리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줄리안 씨 정말 이름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프로 이름 궁금러.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거리는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이름의 유래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거리의 그 영어식 표현은 네. G-R-E-E, gree예요. Gree. Gree. 네, 근데 그게 이제 great의 의미로 뭔가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까지 있다고 해요. 네, great.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창업 초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야, 오늘은 일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이름 짓는데 매진하자.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사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막 했대요. 네네. 사원들이 막 이제 서치를 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의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는 좀 친구가 영어에 이제 great 이런 게 있으니까 agree 어떠냐고 agree 그러면서 중국어 이름 이제 거리까지 짓게 되는데 네네. 거리라는 중국어 이름이 한자로 품격할 때 격자의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품격 있는 역량 이런 것까지 의미가 되게 전해지면서 기쁨도 주고 품격도 있고 역량도 있는 또 다 가진 회사의 이름이 된 거죠. 능력 있으면 이제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리는 차이나코드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고품격이죠. 근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거리전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나요? 좀 메이디와 비교했을 때 어떤 걸 좀 많이 쓰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일단 메이디라는 그 브랜드가 아무래도 마케팅에 공격적이고 거리디엔치는 연구 개발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그리고 뭔가 이름이 예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중국 지인분들 집에 가면은 메이디 제품들이 저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메이디와 그리고 아까 그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리 이 두 회사 간의 경쟁에 계속 흥미가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네. 메이디는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한다면 한다 이런 정신으로 좀 일관돼 온 것 같은데요. 어렵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만큼 앞으로의 성장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상 덜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중국 고객사한테도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제품이나 기술을 쉽게 저희가 풀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한국인들하고 다르게 또 중국인들한테 좀 강조해서 더 마케팅할 때 이런 거는 강조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 중국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품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직접 중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정말 저희가 제품을 직접 가지고 중국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하드 케이스를 가지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공항 직원이 저희한테 서커스 나왔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렵게 모셨던 성혜연 씨께서 또 어렵게 북경대에 들어가신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맨 땅에서 헤딩이라는 게 뭔지 좀 맞습니다. 제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전 이후에 이게 솔직히 더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혜영 씨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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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중국 프로모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혜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북경대 이제 입학한 얘기, 그 북경대 학교 생활까지 들어봤는데요. 네네. 네. 그 보통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힘들지만 입학 후에 뭐 취업, 그리고 진로를 찾는 거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학교 창시를 보냈는지 알고 싶어요. 네. 2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과를 정하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네. 많은 고민했는데 저에게 일이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일이었죠? 2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에 저희 학교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탁구장을 짓는 공사였어요.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탁구장에 실습을 할 인턴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친구들은 면접 공지를 받았는데 저만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외국인이 조금 힘들다라고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혜영 씨가 절대로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닌데 네. 외국인 지원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묘책 같은 게 있었나요? 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게 전 세계인의 축제이고 또 맞아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이런 기회가 정말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고 간절했기 때문에 꼭 탁구장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나 뭐 청소 이런 데까지 다 지원했는데 하나같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아, 단순히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대로 올림픽과는 연이 없는 건가라고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있을 때쯤에 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공고가 또 한 번 올라왔어요. 근데 장소가 메인 스타디움, 그 벌드네스트라고 와. 야오저라고 갔어요. 네. 그곳에 있는 미디어 운영부였어요.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자리네요. 기회잖아요. 네.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놓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원서에 있는 국적에 그냥 중국인이라고 표기를 해버렸어요. 네? 거짓말을. 그게 묘책이었네요. 네. 네. 그게 적어서도 금방 들통날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들통나나요? 네, 들통이 나겠죠. 근데 일단은 면접을 너무 보고 싶어서 면접장을 갔어요. 갔는데 네 분의 면접관 분이 계셨고 네네. 저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네. 제가 외국인이기 전에 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학생으로서 네. 미디어 운영부에서 꼭 한번 일하고 인턴을 싶다. 해보고 싶다. 와. 외람되지만 제가 한국인이지만 면접의 기회를 편견 없이 받기 위해서 중국인이라고 표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명의 면접관님이 이렇게 서류를 보시다가 동시에 고개를 딱 드시는 거예요. 얼굴을 이제 네.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니슈 외국인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세요?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인입니다라고 했죠. 한국말. 네, 我是韩国人. 네, 뭐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했겠죠? 네. 화냈나요? 너무 기대돼요. 여기 중국이라고 썼는데 네, 왜 그러니까. 했냐 막 이런. 혼나지 그래서, 않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면접을 일단 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셨고 다행히 면접에서 합격을 했어요. 아 진짜로? 네. 박수 한번 드려야겠네요. 정말. 그래서 최종 합격을 한 후에는 여름 방학을 이제 고스란히 반납을 했고 네. 3개월을 올림픽 경기장과 그리고 학교를 오가면서 교육을 받고 올림픽 경기 때 이제 정말 실전에 투입을 하게 됐죠. 아, 유일한 외국인이셨겠네요. 네. 저랑 완전 반대예요. 저는 그때 쫓겨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네? 기숙사를 다 선수 스태프분들이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유학생들은 다 무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었어요. 진짜로? 네, 저는 한국으로 쫓겨났는데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께서 거기서 네. 스텝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는 멋있다. 정말 네. 외국인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 그렇죠. 다 기간에는. 쫓겨났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경험을 많이 했던 게 아 그래요? 네, 영어를 좀 힘들어하시는 북한 기자분 통역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한국 선수 등장할 때 같이 응원도 해주고 네.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던 일이 많았어요.
되셨겠네요. 정말로 이 베이징 올림픽의 경험은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학교도 졸업할 때쯤에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네. 2학년 때 신문학과로 전공을 정하게 됐는데 네. 사실 그 이유는 통역사가 되기 위한 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신문학과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접하면서 그거를 말과 글로 풀어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통역사의 직업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졸업을 한 후에는 바로 한국에 돌아가서 동시통역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와. 네네. 네, 졸업을 하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북경으로 돌아갈 일이 생겼어요.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 근데 혜영 씨는 정말 내가 하고 싶겠다 하면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이루는 사람 같아요. 네. 정말로. 그러면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다면 뭔가 좀 중요하신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일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정말 행운이었던 게 제가 근무했던 시절에 그해 6월에 대통령 방중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 네,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게 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의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회의가 시작이 되고 MOU를 체결을 하는데 제가 통역을 했던 프로젝트나 그런 주제 회의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서 마지막 날 양국 원수가 그 프로젝트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되는 걸 보면 굉장히 큰 성취감도 느껴지고 보람이 엄청 예, 나겠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포맷, 만찬, 뭐 회의, 행사 여러 가지 포맷을 통역을 했었고 또 주제도 외교라는 큰 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통역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를 접하면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 분야에 대한 좀 컨텐츠를 제대로 알고 싶다 네. 이런 갈급함이 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길로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 나중에 뭔가 후회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력서가 딱 한 줄로밖에 남지 않으니까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현실은 다시 취준생이 되어버린 거죠. 네. 스펙 정도가 있는 취준생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정말 중국 채용 공고다 싶으면은 면접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냥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면접을 준비 무대 삼아서 다 봤었고 결국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채용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어떤 채용 공고였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의 회사인데요. 채용 공고명이 중국어 전문 통역사 및 중국 프로모션 경력 사원이었어요. 아, 솔깃한데요. 네, 근데 그래서요? 동영상 해보셨는데 두 번째는 좀 프로모션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 맞아요. 제가 경력이 같은 분야도 아니고 경력 네. 횟수도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사실 경력의 그 지원자로는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자 그래도 제 짧은 경력을 솔직하게 기술을 해서 경력 지원을 했는데 혹시 그 베이징 올림픽처럼 뭐 경력이 있는 거짓말 척하고 하고, 이렇게 네. 쓴 거 또 아닌가? 학년 생각이 아니에요. 드는데. 이번에는 정말 경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짧은 경력이지만 솔직하게 기술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면접에 기회가 올까. 좋아질까? 네. 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면접 기회를 열어주셨고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현재 지금 다니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시고 또 통역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던 건가요? 네. 처음에 입사해서는 주로 전문 통역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점차적으로 중국 업무를 부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마케팅 쪽을 완전히 도맡아서 하는 실무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그 마케팅 업무라고 하면 중국인들에게 자사 제품, 즉 LG 제품을 홍보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B2B 업체이기 때문에 네. 최종 소비자 향으로도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또 중국 고객사한테도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제품이나 기술을 쉽게 저희가 풀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 하시면서 느낀 바 중에 한국인들하고 다르게 또 중국인들한테 좀 강조해서 더 마케팅할 때 이런 거는 강조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사람 특히 나라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 같은 거 맞아요. 완전 그거 다르게 짜야 다르잖아요. 되고 네. 좋아하는 거 다르니까 그게 되게 맞아요. 궁금하네요. 네, 저도요. 마케팅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국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같은 동양이긴 하지만 성향이 네.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중국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는 이상 제품의 우수성을 믿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한 제품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중국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려면 직접 중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정말 많죠. 저희 고객사들이 한 도시에만 있는 거 아니라 많은 도시에 정말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제품을 직접 가지고 중국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때가 굉장히 네. 많아요. 하루는 저희가 실무진들끼리 이제 공항에서 있는데 굉장히 큰 하드 케이스를 가지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공항 직원이 저희한테 서커스 난원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일화도 있었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업무가 몇 년 차 정도 되신 거예요?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아, 그럼 이제 좀 마케팅 분야에 많은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5년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진짜 어렵다 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의 특성상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건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기술을 잘 알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제품을 직접 만든 개발자가 아닌 이상 네, 그것도 이 문과생이실 제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문과생의 한계가 네.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저는 뭐 에어컨 이게 왜 좋냐 저 좋냐 뭐 그냥 이거 시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정도 전기 한 덜 거죠. 먹는데요. 네. 이거 곱하기 실제 할 수 없는 거 없는데. 네. 그래서 정말 잘 알려주고 싶은데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게 항상 좀 안타깝고 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좀 한계점이나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려운 점은 저는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왜요? 중국하고 한국 시차가 1시간이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사와 미팅을 하게 되면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네. 저희는 벌써 점심시간인데 계속해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아. 점심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빨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아직도 그쵸. 점심시간이니까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았는데 못 받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 시간 차가 엄청 크네요. 오늘 배웠는데 우팡. 그렇죠. 우반. 우팡이 힘들군요. 네, 오빠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진짜로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일화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건데요. 앞으로 계획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왠지 더 스펙타클한 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돼요. 20대 때 저의 꿈은 미녀 통역사였어요. 네? 미녀 통역사. 이미 이게 어떤 이루셨네요. 차이죠? 통역사인데 지금 현재 이루시고 있는 그 미녀 통역.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얼굴이 예뻐야 되고 그리고 통역을 잘한 정말 실력 있는 통역사가 제 20대의 목표였거든요. 이루셨네요. 네. 이루셨으면서. 30대의 목표는 30대에 되니까 가치관이 조금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쁜 거보다는 멋지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역할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쯔메이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의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네, 맞아요. 그쪽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좋은 컨텐츠로 방송에서 볼 미래 수 있었으면 경쟁자. 좋겠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저. 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중국어를 무기를 이용해가지고 취업했다기보다는 그냥 삶 자체가 약간 중국과 많은 연관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일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